네, 지난 16일에는 소상공인 권리장전 입법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입법 공청회는 정의당 김재남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자,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이날 공청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또 법안에 반영됐을까요? 이 자세한 내용 정의당 김재남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재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 네. 이번 공청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상공인 권리 장정 입법 공청회로 제목을 잡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예. 저희가 낸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이고요. 저희가 이 법을 내게 된 것은 현재 전국에는 600만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른바 민생경제의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은 주로 중소기업 관련한 법, 중기업이나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을 하는 법이 대단히 부족해서 소상공인이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풀뿌리로서 풀뿌리 경제 주체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활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고, 상인들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서의 요구 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입법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청도 함께하고 또 소상공인 단체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함께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좀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 법안을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번에 공청회도 또 두 번째 하는 공청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도 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 그리고 세부 그 조문 관련해서 협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상인들과 경청 간담회를 거치고 또 소상공인들의 단체들과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이제 국회 법제실과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상당히 상인들을 위한 그 보호 지원법으로서는 어느 정도 좀 완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 간에 충분히 공감과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힘써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재남 의원님이 특히 소상공인 관련 법 쪽에 참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드디어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이 법안의 좀 구체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 대표적인 뭐 내용이라고 할까요? 좀 소개가 될까요? 하나씩 볼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있어서 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를 위해서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소상공인 정책이 이 법이 되면 최초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과 연결을 하고 서로 만나고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갖도록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의 주간을 법정 기념일로 만들어서 상인들의 그 자긍심 그리고 또 소비자와의 만남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이 그 대형 유통 업체로부터 자신들의 경제 영역을 계속 지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게 작은 규모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경쟁력도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들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의 경쟁력, 특히나 가격 경쟁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동 통합물류센터와 같은 공동 시설을 법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최근에는 그 동네 떡집
빵집까지도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까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사업 영역으로 지정해서 중기청장 국가가 공표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그 갑을 논쟁, 그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맹점 대리점의 횡포라든지 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 시정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네.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또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 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 법이 일단 있다는 자체가 그래도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 정부도 나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 좀 궁금증이 있는데 이 네. 국회에서나 참 소상공인 600만,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상공인 쪽에 관심 갖는 정치권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재나 의원님이 계속 이 소상공인 쪽 계속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쪽과 뭐 연관이랄지요?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사명, 소명, 책무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또 사회 약자로서 어디에도 자신들의 권익을 쉽게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는 사회 약자 그리고 소외된 분들과 손을 잡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에서 600만 이상이면 우리나라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30% 이상인데 이분들을 위한 법률 하나 변변이 없고 이분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어떤 거대한 그런 그 대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생활 그리고 사업 영역을 계속 침해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그런 을의 절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당연히 정치인은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마땅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경제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풀뿌리 골목 경제입니다. 여기가 살아나면 내수가 돌아가고 이 내수가 돌아가면 국민 경제가 돌아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성장의 혜택을 이렇게 골목 또는 서민들이 받는다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골목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그래야 내수가 돌아가고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풀뿌리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곳에 장사하시는 소상인들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마땅한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좀 국회에서 동료 의원님들한테 좀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한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같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시 공청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각계각층 모였으니까 정작 이 소상공인 단체들도 많이 참여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까?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 동네 골목 상권에서 도소매업을 하시고 또 식당 음식점도 하시고 빵집, 떡집, 꽃집 이렇게 전통적으로 골목에서 작은 규모로 직접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신들의 상업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 영역을 보호해 주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융자다 시설이다 지원을 해준들 사업 영역이 보호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큰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면 이길 도리가 없다는 거죠. 견뎌낼 도리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 영역의 보호를 무엇보다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공동사업 영역으로서 그런 공동물류센터 그리고 또 시장에서 또 골목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분들 365일 하루 24시간 가게문 열어놓고 쉴 사이 없이 일을 하시는데 정말 쉴 권리도 있어야 되고요. 작으나마 여가를 잠시라도 짬을 누릴 여유가 있으셔야 되는데 휴게 공간 하나 없고 우리가 다녀보시면 알지만 정말 일하시다 말고 밥 드시고 어디가 다리 뻗고 편히 쉴 공간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권 내에도 우리 상인들께서 그렇게 공동으로 함께 그 물류센터를 통해서 공동 가격 경쟁력도 같지만 정말 쉴 권리, 최소한의 복지 공간 이런 것도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사하고 또 협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내는 이런 일들도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소상공인 날을 언제 정하면 상인들을 위해서 더 좋을까, 추석 전에 좋을까, 따뜻한 봄날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의견도 주셔서요. 예. 그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또 법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업 영역을 보호해달라, 이게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좀 정부가 지켜달라 이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렇죠. 작은 부분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지원만이 아니라 보호. 지금 우리 헌법에도 123조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책무를 갖거든요. 맞습니다.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소상공인분들이 막 진짜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이 큰 거대한 물결에 앞서서 참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많았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소상공인의 정말로 선봉에 서셨습니다. 앞으로 또 책임과 막중한 일들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계획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일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소상공인 같은 민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그 경제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굉장히 큰 소중한 걸음이기 때문에 제 의정활동 내내 하여튼 주력해서 정성과 마음 다 모아서 상인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지난 우리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가장 큰 화두로 안전한 대한민국, 돈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월호 침몰 참사로부터 겪었던 이런 그 국민의 위협을 다시 이렇게 또 목격하고 있는 게 우리는 원전 밀집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짓고 있고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도 무엇보다 주력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 구리 1호기, 월성 1호기와 같은 오래된 일정 자신들의 그 수명을 다한 원전이 폐쇄돼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원전 폐쇄 촉구 결의안도 제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김전환 의원님이 그 좋은 일도 계셨습니다. 제 19대 국회 2000년도 국회 헌정 대상 시상식에서 또 수상자가 되셨어요. 그만큼 아주 발로 열심히 뛰시고 계시는데 고용보험 관련해서 지금 입법안도 또 준비하고 참 일 많으시죠? 네,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그 소상공인들께서 보면은 가장 큰 복지의 사각지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1인 자영업자는 말씀은 자영업자 사장님인데 자신들이 사실은 근로자 노동자예요. 네네. 이분들이 폐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어디로부터도 이것을 그 어떤 보상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자영업자 4인 미만의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고용보험도 국가가 일정 정도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어떤 복지의 혜택도 조금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정의당의 김재남 국회의원님 또 우리 국회의원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종종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도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나와주십시오. 저 너무나 훌륭한 방송에 저도 그 팬이고요.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기꺼이 우리 상인들 만나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재남 국회의원이었습니다.